MBTI의 16가지 성격 유형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를 꼽으라면 세상은 주저없이 ISTJ를 지목할 것입니다. 이들을 수식하는 단어들은 화려한 수사보다는 거대한 성벽의 벽돌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것들 뿐입니다. 책임감, 성실, 원칙, 세상의 소금. 이들은 결코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스포트라이트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가 굉음을 내며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름칠을 하고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는 이 세상의 수호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약속 시간은 타협할 수 없는 생명과도 같고 맡은 임무는 반드시 완수해내야만 하는 신성한 계약입니다.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법전이자 오차 없는 인간 시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강철 같은 무표정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흔히 이들을 감정이 없는 로봇이나 융통성 없는 꼰대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건조함은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일렁이는 거대한 감정의 파도를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댐으로 완벽하게 가로막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STJ의 무표정 뒤 그 내면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과 조직에 대한 누구보다 뜨겁고 깊은 충성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에 대한 강박과 자신이 흔들리면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가장의 무게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온한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이게도 이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기둥들이 무너질 때는 그 어떤 유형보다 치명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시스템의 부조리로 인해 하루아침에 부정당하거나 철석같이 믿었던 신념과 원칙이 배신당했을 때 ISTJ는 단순히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단계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자아의 붕괴를 경험합니다. 성실하면 보상받는다는 인과율의 법칙이 깨진 혼돈의 벼랑 끝에서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두 가지의 지옥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과거의 사소한 실수라는 감옥에 갇혀 그때 왜 그랬을까를 수천 번 되뇌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기억을 난도질하는 내향 감각 마이너스 내향 감정의 악순환의 수렁입니다. 다른 하나는 평생 이성으로 억눌러왔던 불안한 상상력이 봉인 해제되어 다가올 미래를 온통 파국과 재앙으로만 그려내는 외향직관의 폭주라는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세상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인 이들이 시련 앞에서 어떻게 소리 없이 붕괴하고 그 차가운 폐허 속에서 어떤 절망을 삼키는지 마침내 그 잔해 위에서 어떻게 더 견고하고 유연한 성을 다시 쌓아 올리는지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성격 유형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묵묵히 세상을 지탱해왔으나 정작 자신의 아픔은 돌보지 못했던 이 시대의 모든 숨은 영웅들을 위한 치유와 재건의 기록입니다. 1. 시련의 늪 스스로 지필한 비극의 회고록에 갇히다. 객관적 현실의 통제력을 상실한 채 왜곡된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비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며 스스로를 무능력함의 감옥에 가두는 상태.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상태의 ISTJ를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마치 스위스 장인이 만든 정밀한 시계 태엽과 같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방대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오차 없는 체계를 현실 위에 구축해 나갑니다. 이들에게 불확실성이란 제거해야 할 버그일 뿐이며 그들은 삶의 모든 변수를 통제 가능한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세상의 엔트로피를 낮추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의 ISTJ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 자체이며 혼란스러운 파도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명확한 항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든든한 등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패가 거대한 해일처럼 덮쳐오거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이들의 통제권을 박탈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ISTJ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맹렬히 돌아가던 이성적인 사고 회로, 즉 외향 사고의 전원을 가장 먼저 차단해버립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드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세상과 연결된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기억 저장소, 방공으로 숨어버립니다. 흐르지 못하는 물이 썩어가듯 객관적인 외부 현실과의 소통이 끊긴 ISTJ의 내면에서는 아주 폐쇄적이고 가학적인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향 감각 마이너스 내향 감정의 루프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꺼진 텅 빈 도서관에 홀로 앉아 세상의 모든 책을 치워버리고 오직 나의 실패 모음집이라는 단 한 권의 책만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밀실에서 ISTJ는 잔혹한 기억의 편집자가 됩니다. 과거에 성취했던 수많은 성공과 칭찬은 당연한 것 혹은 운이 좋았던 것으로 치부해 폐기 처분하고 오직 실수했던 순간, 부끄러웠던 기억,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장면들만 골라내어 고해상도로 복원합니다. 과거의 꼼꼼한 기억이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서류에서 오타를 낸 건 너야라며 차가운 팩트를 던지면 억눌려왔던 부정적인 감정이 덜컥 그것을 받아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결국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존재야라고 맞장구 치며 완벽한 자기 비하의 서사를 완성해버립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누구나 실수는 해라고 말해줄 외부 논리라는 감사관이 사라진 이 방에서 ISTJ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나노 단위로 해부합니다. 그리고 티끌만 한 실수조차 씻을 수 없는 대역죄로 둔갑시키며 스스로 내린 유죄 판결의 감옥에 갇혀 끝없는 자학의 늪으로 침잠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에 빠진 ISTJ가 겪는 첫 번째 지옥도입니다. 징후 1 완벽주의가 낳은 괴물, 디테일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반추의 지옥. 2단계에 진입한 ISTJ는 물리적으로는 2024년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이미 죽은 시간 속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내부 시계는 사고가 터졌던 그날, 실수를 저질렀던 그 시각, 혹은 상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던 그 찰나의 순간에 멈춰버린 채 고장 나 있습니다. 건강한 ISTJ에게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를 위한 귀중한 참고 문헌입니다. 하지만 루프에 갇힌 ISTJ에게 과거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자 매일 밤 열리는 고문실이 됩니다. 이들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머릿속 부검대 위에 다시 올려놓고 나노 단위로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작동하는 ISTJ의 기억력은 잔인할 정도로 고성능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 정도로 뭉뚱그려 기억할 장면을 이들은 4K 고해상도 영상처럼 생생하게 복원해냅니다. 상대방이 내뱉은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 내가 작성한 문서에 줄 간격, 그때 공기 중에 감돌던 어색한 침묵의 길이까지 모든 디테일이 생생하게 살아나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만 가지의 만약의 시나리오가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그 농담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더라면, 보고서 3페이지의 그 수치를 한 번만 더 더블 체크했더라면, 아침에 5분만 더 일찍 일어났더라면. 이것은 합리적인 복귀가 아닙니다. 이미 엎어진 물을 다시 컵에 담기 위해 중력을 거스르려는 무의미하고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들은 0.1초 단위로 시간을 돌려보며 완벽할 수 있었던 평행 우주와 망가진 현재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 간극에서 오는 괴리감은 그 자체로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 ISTJ의 자존감을 핏빛으로 물들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자해가 됩니다. 징후 이 가혹한 자기 재판, 나는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하다는 유죄 선고. ISTJ에게 책임감이란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가 아니라 살가죽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성과가 무너졌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 가치가 소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단계의 ISTJ는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편파적인 판사가 되어 피고석에 앉은 자기 자신에게 가차없는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련 앞에서 운이 나빴어라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라며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하지만 ISTJ는 이러한 자기 방어를 비겁한 합리화로 규정하고 경멸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팀원의 명백한 배신으로 일이 틀어졌을지라도 이들은 그 모든 원인을 기어이
자신의 과실로 귀결시킵니다. 팀원이 배신할 기미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나의 안일함이 죄다. 경기가 나빠질 것을 대비해 플랜 B를 더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나의 무능함 때문이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변수를 자신이 통제했어야 했다고 믿으며 통제 불가능했던 상황조차 자신의 예측 실패로 간주합니다. 이 숨막히는 논리 앞에서 그들은 언제나 유능하지 못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한 ISTJ에게 타인의 따뜻한 위로는 독이 묻은 사탕처럼 느껴집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그들의 귀에 너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봐주겠다는 동정이나 너는 원래 그 정도 그릇이니 기대하지 않는다는 확인 사살로 왜곡되어 들립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이들은 위로를 거부하고 더욱더 고립을 택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정서적 형벌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행복을 느낄 자격을 상실했다고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잠시 TV를 보며 웃는 찰나의 순간조차 죄책감을 느낍니다. 프로젝트를 망쳐놓고 밥이 넘어가나? 가족들을 힘들게 해놓고 웃을 자격이 있나? 이들은 삶의 모든 즐거움을 압수하고 감정의 독방에 스스로를 유폐시킨 채 우울과 침묵만이 허락된 금욕적인 수감 생활을 자처합니다. 무너진 성과를 복구할 때까지 그들에게 웃음은 사치이자 죄악일 뿐입니다. 징후 3관계의 전원 차단, 완벽한 기능 정지의 선언. 만약 ISFP의 침묵이 제발 내 아픔을 알아줘라고 외치는 소리 없는 시위라면 시련에 빠진 ISTJ의 침묵은 시스템의 전원을 완전히 내려버리는 셧다운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능력하고 감정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라는 결함을 남에게 들키는 것을 죽기보다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렇기에 고장난 모습을 전시하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증발해버리는 쪽을 택합니다. ISTJ에게 힘들면 기대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자존심에 대한 모독처럼 들립니다. 이들에게 독립적인 수행 능력은 자아의 척추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이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패배이자 굴욕입니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멀리 밀어냅니다. 단톡방에 알림을 꺼버리고 읽지 않은 메시지를 수십 개씩 쌓아둡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무표정하게 화면만 바라볼 뿐 받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굳게 닫힌 방문은 열리지 않으며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마저 피한 채 밤늦게 몰래 나와 끼니를 때웁니다. 이는 타인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오작동을 일으키는 불량품인 나를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강박적인 수치심 때문입니다. 누군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 ISTJ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하고 사무적인 핑계로 철벽을 칩니다. 지금 업무가 바빠서 여유가 없다. 피곤해서 쉬고 싶으니 나중에 연락하겠다. 이 말들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바쁜 게 아니라 마비된 것이고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불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감정 통제에 실패했음을 자백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차라리 바쁜 사람, 까칠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편을 택합니다. 이 고립은 타인을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쓸모 없어진 자신을 사회라는 시스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스스로에게 내리는 가혹한 자택연금이자 폐기 처분의 과정입니다. 이 폭주의 끝 파국을 예언하는 미치광이 예언자. 현실의 질서를 수호하던 논리가 붕괴하자 억눌려왔던 미성숙한 상상력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여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재앙으로 연결짓는 상태. 후회의 도서관에서 홀로 과거를 난도질하며 버티던 시간마저 임계점을 넘어서면 ISTJ의 정신은 생존을 위해 가장 낯설고 위험한 최후의 비상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의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실에 철저하게 봉인해 두었던 최약체 기능, 외향직관의 빗장을 강제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온했던 시절의 ISTJ에게 직관이란 뜬구름 잡는 소리이자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리스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라는 가정법보다는 그래서 팩트가 뭔데? 라는 직설법을 신봉하며 모호한 상상력이 자신의 견고한 현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왔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서 튀어나온 이 미성숙하고 훈련되지 않은 외향직관은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확정된 재앙으로 번역해내는 삼류재난.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 조종관을 탈취합니다. 이때부터 ISTJ의 머릿속에서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사라지고 기괴한 망상의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폭풍의 전조로 해석하고 타인의 무의미한 손짓 하나를 거대한 음모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작은 균열이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릴 거야. 이성적인 통제력을 상실한 그들의 상상력은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 기관차처럼 파멸의 종착역을 향해 맹렬히 질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ISTJ의 변화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토록 침착하고 냉철하던 바위처럼 묵직하던 돌부처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온갖 부정적인 망상을 횡설수설 쏟아내는 편집증적인 모습만이 남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급격한 붕괴 앞에서 거대한 인지부조화와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알던 그 꼼꼼하고 차분하던 사람이 맞아? 왜 이렇게 허둥지둥대는 거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비이성적인 광기에 사로잡히는 역설. 이것이 바로 ISTJ가 보여주는 시련의 두 번째 얼굴, 외향직관 그립의 폭주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징후 1 파국적 상상력의 도미노, 0.1%의 불행이 100%의 현실이 되다. 평소 팩트가 아니면 가져오지 마십시오라며 데이터와 증거를 신봉하던 ISTJ의 이성적인 방화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뚫린 구멍으로 억눌려왔던 불안이 침투하여 논리적 비약이 심한 억측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번져 결국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우주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비극의 도미노가 쉴 새 없이 쓰러집니다. 2단계의 ISTJ는 개연성과 가능성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주 중립적인 신호조차 그들에게는 파멸의 전조로 해석됩니다. 이들의 사고 회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게 비극적입니다. 예시 상사가 지나가며 가볍게 인상을 찌푸렸다. 저 표정은 내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야. 이번 인사고과에서 최하점을 받겠지. 결국 구조조정 명단 1순위에 내가 오를 거야. 나는 해고당한다. 대출금 이자는 밀리고 아파트 경매가 들어올 거야. 신용불량자가 되겠지.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나는 처자식을 굶긴 패배자로 비참하게 객사할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남들이 들으면 소설 쓰지 말라고 일축할 이 비논리적인 서사가 그립 상태의 ISTJ에게는 내일 당장 구시 뉴스에 나올 법한 피할 수 없는 예언으로 느껴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확률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그럴 확률은 0.1%도 안 되라는 이성적인 목소리는 차단됩니다. 대신 만약에 그 0.1%가 일어나면 어떡해? 대비책이 있어? 라는 강박적인 질문만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들은 일어날 수도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압도되어 당장 숨이 막히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줘도 그들의 귀에는 곧 닥쳐올 재앙을 모르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행을 가불하여 현재의 자신을 극한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징후 2 억눌린 충동의 폭발, 자멸적인 일탈의 춤. 가장 위험하고도 충격적인 징후는 바로 평소에 그답지 않은 통제 불가능한 충동성입니다. 미래가 파멸뿐이라고 확신하게 된 ISTJ의 내면에서는 그동안 책임감이라는 족쇄에 묶여 숨죽이고 있던 미성숙한 자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평생을 목숨처럼 지켜오던 규율, 루틴, 절제라는 안전핀을 스스로 뽑아버리고 자신을 파괴하는 위험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어차피 침몰할 배라면 내 손으로 수장시키겠다. 이들의 일탈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에서 비롯된 청야 전술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비극적인 결말, 을 피할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히면 ISTJ는 그 공포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먼저 망가뜨려 결과를 확정짓고자 하는 극단적인 충동에 휩싸입니다. 어차피 망할 인생, 아등바등해서 뭐해? 다 때려치워. 이 허무주의적인 외침과 함께 그들은 자신이 쌓아올린 공든 탑을 발로 차 무너뜨립니다. 가장 신중하던 투자자가 하루아침에 도박사가 됩니다. 평소라면 10원 한 장의 지출도 가계부에 적던 이들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자멸적인 도박을 감행합니다. 어차피 가망 없는 미래를 한 방에 뒤집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고위험 주식이나 코인에 전 재산을 몰빵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을 충동 구매합니다. 대안도 없이 사표를 던지거나 상사의 면전에 독서를 퍼붓습니다. 혹은 수십 년 지기 친구나 배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으며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들의 변화를 보고 늦바람이 났다거나 이제야 좀 즐기며 사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불타는 비행기에서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리는 조종사의 비상탈출과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방감 대신 제발 이 끔찍한 압박감과 불안을 멈춰줘라는 비명만이 가득합니다. 평소의 루틴을 깨고 과음, 폭식, 무단결근 등 일탈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무너져가는 정신을 붙잡기 위한 혹은 그 정신줄을 놓아버리기 위한 발작적인 투신입니다. 질서의 수호자가 스스로 무질서의 화신이 되어버린 이 모습은 ISTJ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한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징후 30념의 분석행유, 지독한 회의주의와 염세관의 밤. 이 단계는 ISTJ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운 밤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거대한 두 기둥, 정직과 성실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지독한 냉소만이 맹독처럼 퍼져나갑니다. 평생을 바쳐 믿어 의심치 않았던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인과율의 신성한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들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로 돌변합니다. 과거의 ISTJ에게 세상은 정교한 수학 공식과 같았습니다. 일만큼 노력하면 일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공정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배신당하는 순간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제 룰이 없는 야만적인 도박판으로 전락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 생명처럼 지켜온 가치들을 스스로 조롱하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마치 독실했던 신자가 신을 저주하는 배교자가 되듯 자신의 과거를 부정합니다. 성실? 개나 주라지. 새벽같이 일어나서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거야? 규칙 지키는 놈만 호구 잡히고 바보 되는 세상이야. 정직하게 사는 건 지능이 낮은 거야. 봐, 사기치고 줄 잘 서는 놈들이 다 해먹잖아. 이들은 운과 편법이 지배하는 부조리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차라리 모든 노력은 쓰레기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며 헛고생한다고 비웃지만 그 비웃음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나 화풀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뼈아픈 비명입니다. 질서와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정답만을 찾으며 살아온 ISTJ는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다 의미 없다.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는데 왜 아등바등해야 하지? 이 패배주의적 선언은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침반이 고장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노를 저을 의욕마저 상실한 채 표류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기준이 사라진 세상. 그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ISTJ는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고 깊고 텅 빈 어무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3. 회복의 열쇠 감정을 끄고 사실 위에 다시 집을 지어라. 무너져 내린 ISTJ를 구원하는 것은 힘내,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따스하지만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긍정은 데이터가 결여된 오류투성이의 보고서와 같아서 오히려 당신의 불신과 냉소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흐리멍덩한 위로나 체온이 담긴 포옹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확실한 팩트와 눈앞에 숫자로 증명되는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의 늪에 빠져 불행한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상실했기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책 또한 감정이 아닌
통제력의 회복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깊고 끈적한 수렁에서 당신을 건져 올릴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동아줄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가장 날카로운 무기, 외향사고를 강제로 재가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24시간 돌아가는 재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은 당신을 좀먹을 뿐입니다.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그 거대해 보이는 공포를 활자로 적어 내려가십시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불안은 실체가 없는 유령이라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종이 위에 적힌 문제는 단지 해결해야 할 업무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은 당신을 죽일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 파고들어 스스로를 찌르던 에너지를 밖으로 돌리십시오. 주변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처리하여 완료 표시는 것. 그 건조하고 반복적인 행위가 주는 명료한 성취감만이 고장난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무너진 삶의 질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움직여서 증명하는 것.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며 가장 ISTJ다운 부활의 서막입니다. 스텝 1. 생각의 격리조치 폭주하는 망상을 팩트의 법정에 세워라. 가장 먼저 시급하게 수행해야 할 미션은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한 불안한 생각들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직관은 고장난 경보장치와 같아서 도둑이 들지 않았는데도 사이렌을 울려대고 있습니다. 이 소음 속에서는 그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 엄격한 논리의 법정을 개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그 끔찍한 예언들을 피고석에 앉혀 냉철한 검사관의 자세로 신문해야 합니다. 불안은 머릿속에만 머물 때 가장 거대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반드시 펜을 들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종이 위에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적으십시오. 나는 이번 실수로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매장당해 굶어 죽을 것이다. 활자로 적힌 문장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는 신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검증해야 할 하나의 가설이자 진술서일 뿐입니다. 이제 빨간 펜을 들고 이 진술서의 진위를 팩트 체크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이나 예감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오직 숫자, 기록, 전례, 규정만이 유효한 증거입니다. 다음의 3가지 질문으로 당신의 망상을 압박하십시오. 증거신문. 상사가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해. 그 분명함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있는가? 인사평가 점수가 떨어졌는가? 공식적인 경고 메일을 받았는가? 증거 없음. 상사의 무표정은 내 주관적 해석일 뿐 팩트가 아니다. 전례 조회. 이 프로젝트 실패로 회사가 망할 거야. 과거에 유사한 규모의 프로젝트 실패가 회사의 부도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가? 우리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이 정도 손실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인가? 과거 데이터 분석 결과 유사 사례는 심할서 및 보완 보고서 제출로 종결됨. 회사 재무제표상 이 손실은 0.01% 미만임. 대안 확인. 해고당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정말 끝인가? 나의 경력 기술서와 자격증은 소멸하는가? 퇴직금과 실업, 급여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재취업 시장의 현황은 어떠한가? 해고는 리스크일 뿐 종말이 아니다. 플랜 B, 플랜 C 가동 가능. 이 치열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신을 집어삼킬 듯 거대했던 재앙의 괴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상사 면담 요청, 보고서 수정, 경력 기술서 업데이트와 같이 건조하고 구체적인 해결해야 할 업무 목록만이 남게 됩니다. 해석하려 들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상상하지 말고 검증하십시오. 팩트로 분해되지 않는 공포는 없습니다. 당신이 팩트를 손에 쥐는 순간 공포는 힘을 잃고 당신은 다시 상황의 통제권자로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스텝 2. 통제권의 탈환. 무너진 일상을 복구하는 마이크로 루틴의 재건. 무너져버린 당신의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것은 거창한 성공 신화나 타인의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효능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실패에 대한 공포로 인해 거대한 목표 앞에서는 얼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완벽주의는 당신을 독려하는 채찍이 아니라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지금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가 아니라 고장난 엔진을 예열하듯 아주 사소하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이크로 루틴을 설계하여 뇌에게 성취라는 감각을 다시 맛보게 해야 할 때입니다. ISTJ에게 물리적 환경은 내면 세계의 거울입니다. 방이 어지럽다는 것은 곧 마음의 회로가 엉켜 있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직접 청소할 수 없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공간부터 통제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책상 위 흐트러진 서류의 각을 맞추고 불필요한 메모지를 찢어버리십시오. 모니터의 먼지를 닦아내고 필기구를 크기 순으로 정렬하십시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적어도 이 일평 남짓한 책상 위만큼은 나의 법대로 돌아간다는 시각적 질서가 당신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수신함에 쌓인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일은 당신을 짓누르는 빛과 같습니다. 스팸 메일을 삭제하고 폴더별로 분류하여 수신함 영상태를 만드십시오. 붉은색 알림 숫자가 사라지는 순간 뇌를 잠식하던 막연한 부채감도 함께 소거될 것입니다. C-파이 루프에 빠진 당신은 머릿속 가상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정신을 현실 세계로 강제 소환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감각 센서를 정상화하는 보정 작업입니다. 하루 딱 10분, 시간을 정해 햇볕을 쬐며 걸으십시오.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단단함, 폐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의 질감, 규칙적인 심박수, 이 명확한 물리적 자극들이 나는 지금 여기 이 현실에 살아있다는 팩트를 뇌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다이어리에 수행해야 할 목록을 적되 아주 사소한 것들로 채우십시오. 이불 개기, 물 한 잔 마시기, 영양제 먹기 같은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뒤 붉은 펜으로 힘주어 체크하십시오. 체크리스트의 빈칸이 채워질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작은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나는 계획했고, 실행했고, 완료했다는 이 단순하고 명쾌한 프로세스의 반복만이 당신을 무기력한 패배자 모드에서 다시 유능하고 냉철한 관리자 모드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작은 성공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십시오. 그 벽돌들이 모여 결국 당신을 지켜줄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스텝 3.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패치 실패를 자산화된 데이터로 치환하라. ISTJ인 당신에게 실패는 인생의 막장 드라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하게 해준 고마운 오류 보고서이자 당신을 더 완벽한 존재로 진화시킬 비싼 수업료를 치른 데이터 값이어야 합니다. 감정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냉철한 연구원의 가운을 입고 부서진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번 시련을 철저하게 복귀하십시오. 이것은 자책하며 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교한 매뉴얼 B.0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못나서라는 감정적 귀인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노이즈입니다. 질문의 각도를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비트시오. 당신의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보고 고장난 부품을 찾아내십시오.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드라이버를 들고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는 구조적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번 실패의 원인, 진행 과정, 당신이 느꼈던 감정의 징후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여 실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십시오. 항공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수거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듯 당신의 붕괴를 철저히 해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훗날 유사한 위기가 닥쳐올 때 당신이 패닉에 빠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기존 상사의 비난에 감정적으로 동요함, 패치 비난과 피드백을 분리하는 필터링 로직 추가, 감정적 언어는 소거하고 업무적 요구사항만 텍스트로 추출하여 저장, 기존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함, 패치 초안 개념 도입,
70% 완성도에서 중간 보고를 수행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프로세스 추가, 고통을 데이터로 치환하여 자신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ISTJ는 더 이상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련이라는 불 속을 통과하며 불순물이 제거된 더 단단하게 재련된 강철과 같습니다. 상처는 훈장이 되고 실패의 기록은 노하우가 됩니다. 세상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처참하게 무너져 봤으나 그 폐허 위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튼튼한 집을 다시 지은 노련한 건축가를 신뢰합니다. 이제 당신은 같은 함정에 2번 다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흉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사람입니다. 이 긴 글을 통해 당신이 그동안 말없이 짊어졌던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 무게에 짓눌려 홀로 신음했던 내면의 고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숨가쁘게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시련 앞에서 유독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던 이유는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그만큼 세상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타인의 신뢰를 자신의 생명처럼 지키려 했던 이 시대의 진정한 책임지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요령 피우지 않고 우직하게 버텨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훈장과도 같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신전의 기둥은 거센 비바람에 잠시 젖거나 미세한 금이 갈 수는 있어도 그 본질적인 견고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기반은 그 어떤 실패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당신이 잠시 멈춰 섰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을 버리거나 잊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변칙과 편법, 소음과 무질서가 판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의 냉철한 판단력과 변치 않는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그 묵직한 신뢰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차가운 후회의 도서관 문을 굳게 닫고 걸어 잠그십시오. 미래를 저주하는 불안의 예언서를 덮어 불태우십시오. 그곳은 당신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시 당신의 손에 익숙한 펜을 드십시오. 그리고 백지 위에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실패를 통해 업데이트된 더 나은 매뉴얼 B.0을 손에 쥐인 당신의 복귀를, 궤도를 이탈한 세상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는 없을지라도 당신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묵묵하고 확실하게 다시 증명해낼 것입니다. 요행이 아닌 성실함이 빚어내는 승리, 시끄러운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명. 그 고요하고 위대한 당신의 승리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습니다.